안녕하십니까. 똑고구음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브람스의 여인들 하나 찍었었는데 오랜만에 부친의 여인들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친이 오페라 이야기하는 동안에 부친의 여인들에 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알비나 마지 부친인데 18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즉 부친의 아버지가 부친이가 5살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가족이 거의 한 7명, 8명 됩니다. 부친은 장남인데 울로 누나가 너 있고 밑에 동생, 남동생, 여동생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은 자기 고향인 루카 음악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밀라노 음악원에 보내게 됩니다. 왕과 응배한테 편지를 써서 장학금도 받게 해줍니다. 왜냐면 루카 음악원은 이제 아빠가 원장도 지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수석 졸업 후에 오페라 빌리를 성공해서 약간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사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자로서는 엘비라 제미냐니입니다. 엘비라 제미냐니는 고향 동창생 나르치소 제미냐니의 부인으로 이제 제미냐니가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부인이 심심하다고 변호 레슨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1885년 겨울 한여가 한마디 했습니다. 마님이 집을 나갔어요. 부친 선생과 함께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두 아이 중에서 딸 포스카만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제미냐니도 사실 사업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서 자기도 열심히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친척과 고향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그래서 자꾸 뭐 헤어졌다 또 만났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둘 사이에서 2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17년이나 지난 후에 제미냐니가 죽은 후에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리나라는 사람인데 이제 버치니가 1858년생인데 1902년 거의 40살쯤 됐을 때 이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알비라가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알비라랑 부부는 아니니까 아직은 부친이가 약간 뭐 결혼한다는 의미 비슷하게 자꾸 꼬시가 될 모양입니다. 알비나 단식 투쟁도 하고 뭐 숙소도 막 쳐들어가서 우산으로 찌르고 막 때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1933년 2월 달에 그 엘비라 남편 나르치 제미냐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죽을 살동 했어요. 그래서 엘비라랑 부친이가 가서 아니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처리 좀 정리해도 하니까 나르치소 제미냐니가 웃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오면서 이 차가 있는데 차를 타고 시골길 오다가 차가 전복이 돼갖고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부친이는 다리 골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사인 안 해준 제미년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 법은 다 그렇습니다만 10개월 동안 혹시 임신했을까봐 10개월 좀 있다가 엘비라는 법적으로 자유몸이 되고 부친이는 다리를 부러갖고 그 1년 동안 침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비라하고 친누이들이 결혼서를 갖고 와서 서명하게 됩니다. 17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리나 관계는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뭐 돈도 좀 보상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일 젤리그만입니다. 영국 여성으로 이제 1906년 이제 토레 델 라고를 방문한 적도 있는데 이 사실 부친이나 10일 이 두 사람 다 죽어난 뒤에 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니와 부친이는 만난 직후 불꽃처럼 깊은 관계를 가졌었다. 근데 진정되고 나서 정신적 관계로 발전했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그 유명한 도리아 만프레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차 사고 난 1903년에 16살인 도리아 만프레디가 부친이 빌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덧 1906년 됐을 때 천년티가 나는데 엘비라가 보기에는 부친하고 바람핀다 의심을 해서 창렬하고 욕하고 뭐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부친이가 나가서 가출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욕하고 이러니까 창피해서 도리아는 농약 먹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얼른 데스터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고 난 뒤에 부검대 처녀가 판명되고 그래서 엘비는 구속되고 부친이는 보석금을 찾아오고 유족에게 보상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후에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는데 엘비라의 딸 포서가 그때 이미 나이가 뭐 유부녀 되는데 그 부친이 오페라 하는 그 극작가랑 바람펴다가 도리아에게 들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알려질까봐 미리 도리아를 쫓아내려고 고자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는 부친이는 도리아의 사촌 언니인 줄리아 맘프레드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도리아 맘프레드 사건 치면은 나옵니다. 언니인 줄리아 맘프레디라고 합니다. 줄리아 맘프레디도 조용하게 살았는데 줄리아 맘프레디 딸이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공개해서 내가 부친이의 사생하다 이 사람 소녀 같은데 그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부친이 집이고 이 토레 델라고 그러니까 호수의 탑 있는 이 호수인데 여기 있는 요 여자가 아마 애인인 것 같습니다. 줄리아 맘프레디. 부친이가 서부의 아가씨 오페라를 당시에 하녀 도리아의 사촌인 줄리아를 서부의 아가씨 미미 역할을 투영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가 거의 1도 없습니다. 네, 부친의 여인 여기 DVD로 나온 영화 포스터입니다. 얘가 도리아입니다. 부친이 가족들. 이 영화는 낭독은 조금 있고 생각은 독백으로 약간 하는데 거의 90% 이상 대사가 없습니다. 마침 저는 DVD가 있어갖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약간 캡쳐보면은 부친이의 여인 1909년 1월 토레 델 라고에서 저코모 부친이가 작곡을 할 때 도리아 맘프레딘 젊은 여녀가 자살을 한다. 영화는 도리아가 죽을 때까지의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끝장면입니다. 도리아는 스스로 엄독했습니다. 5일간 사경을 헤맨 뒤에 도리아는 세상을 떠났다. 부검 후에 그녀가 처녀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요제피나 폰 슈팅겔 남자군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인인데 1913년 14년 그 부근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부친이가 오스트리아 극장에서 오페라 제비를 계약했는데 만들고 있는 동안에 일제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 이탈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쪽 라인인데 약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사정상 이탈리아는 프랑스, 영국 연합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애인하고 적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적국의 연인이 되는데 중립국 스위스에서 자꾸 만나니까 이태리 영사관에서 야 안된다 오지 마라 해서 중간에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치나 스트로키오는 이 오페라 나비 부인 초연 때 주인공을 맡은 애인입니다. 자세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애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나비 부인 주인공 초초상을 오래 연기하고 그전에는 전부 다 거의 모든 주인공 초초상을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했는데 이때 이 사람 미우라 타마키가 일본 여자로서 오래오래 그 초초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부치리는 그 도리아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토란도트에 도리아의 그런 영을 심어 놓습니다. 원래 부친이 앞에 작곡된 두 개의
투란도트 영화는 뭐 투란토 이런 이름으로 주로 작곡되었는데 이 영화가 이거 오페라입니다. 공주의 문제 세 개를 풀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제 부친은 야 뒤에 더 일하래 갖고 이제 왕자 이름 맞추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근데 왕자 이름을 알기 위해서 공주가 시녀 뉴를 납치해서 막 고문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무 도리아가 이제 그 비밀을 말 안 하고 죽은 것에 대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트란도트에 이제 왕자 이름 맞추는 부분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녀인 유가 칼라프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제 칼라프가 트란도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끝까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이상입니다.